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은 우리가 또 중간 이제 수업의 중반을 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음, 오늘 새롭게 배우는 기능은 한 가지로 간단하게 잡았고요. 그동안 배웠던 우리 포토샵의 기능들을 정리하는 의미로 또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롭게 배우는 기능들도 많이 어렵지 않고 우리가 실전에서 재미있게 사용해 줄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유용한 또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어려운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사용하면서 또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또 그동안 배웠던 포토샵 부분들도 쭉 한번 정리하면서 수업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은 리퀴파이 기능이라고 메뉴에서 필트에 가서 리퀴파이가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서 이미지를 다듬는 제가 타이틀도 이미지를 다듬는 리퀴파이라고 했었는데 그죠?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좀 더 이 다듬어 주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얼굴 같은 경우일 때 또 사람 어떤 인물일 때 그 어떤 몸을 교정하는 보정하는 뚱뚱하게 날씬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따듬어 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음, 재미있고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우리가 실습을 같이 하면서 리퀴파이라는 기능과 또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그 샘플 이미지에서 펭귄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불러와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오늘 주어지는 그 실습 파일 아니면은 어느 이미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뭔가 형태가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원본이랑 또 비교해 주기 위해서 그죠? 원래 있던 이 그림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그대로 아래쪽에 크리에이트로 가게 되면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복사 그리고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레이어에서는 원본은 유지하고 원본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부분 또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사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필드 메뉴에 가서 리퀴파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리퀴파이라는 새 창을 이렇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화면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왼쪽에가 리퀴파이를 사용할 때 사용이 되는 도구들 마우스에 위치시키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기능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넓은 부분이 이미지를 미리 보기 해주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왼쪽 하단에서 더 확대 시켜주는 버튼 아니면은 우리 이미지 작업화면 확대할 때 여기는 우리 일반 포토샵이 작업화면하고 동일하게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에 우리 숫자 패드에서 플러스 키 혹은 마이너스 키 눌러주시면은 확대 축소 또 이루어지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왼쪽 이 버튼들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줌 툴 선택해서 한번 눌러줄 때마다 확대 Alt키 눌러주면은 마이너스 포인트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한번 눌러주면은 또 축소 또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 포토샵에서의 작업화면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또 확대가 되어졌을 때에 손바닥 툴 손바닥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켜 주는 부분 아니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내가 다른 도구를 선택하더라도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손바닥으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드래그 해줄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이런 화면이 나오는 곳에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확대해 주는 거 아래쪽에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도구를 아니면 단축키 또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 중간에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프라프티라고 되어져 있는 또 이 영역에서는 내가 선택했는 그 도구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선택해 주는 또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브러쉬 툴 이용할 때는 브러쉬의 크기, 브러쉬의 강도 또 이런 부분들 또 조절해 주는 것들 페이스 툴 이용했을 때는 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조절해 주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앞에 삼각형 버튼 한번 눌러줄 때마다
방향이 바뀌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펼쳐 보인다거나 숨기기 또 보이기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 또 이런 것들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대부분은 이 오른쪽에 있는 프라프티보다는 도구들 선택하고 작업 화면에서 대부분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뷰 옵션 지금 보면은 그죠? 화면에 바둑판처럼 이렇게 선이 나타나 있죠. 이거 우리 메쉬라고 말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메쉬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눌러줄 때마다 또 이렇게 체크 표시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메쉬의 사이즈를 라지로 아니면 더 짧게 더 길게 또 색깔 또 이런 것들 있고요. 그죠? 우리는 미디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들이 그죠? 이미지를 변형시켜 나갈 때에 이 선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변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죠? 여기 메쉬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브러쉬 컨스트럭트 옵션 그죠? 변형시켜 놓은 것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브러쉬 리컨스트럭트 옵션 이 부분과 그리고 메쉬 그죠?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이미지 쓸 때에 예를 들어서 펭귄을 내가 좀 뚱뚱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에 보여지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마우스 드래그만으로 만들어 줄때 포워드 워프 툴이라고 있습니다. 손가락 모양으로 보여지죠. 그죠? 야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변형을 시켜줄 때는 가능하면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크기 브러쉬 툴 옵션에서 사이즈 여기서 조절 가능도 하지만은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단축키, 대괄호키, 그죠? 브러쉬 크기 사이즈 조정할 때 대괄호키 여는 거, 대괄호키 닫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로 굳이 여기에 숫자 값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죠? 이용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이미지 요 근처로 가서 드래그 이렇게 해줌으로써 지금 화면에 확대가 되어 나가면서 그죠? 이렇게 이 제가 마우스 누르는 이 방향 보십시오. 그죠? 달라지는 부분 느껴지죠? 그죠? 이렇게 변형을 만들어 냅니다. 그죠? 여기도 보통 이렇게 드래그만으로 해줄 때는 여기 포워드 워프 툴 이용해 주면 되고요. 아니면은 또 아래쪽에 보면은 블로트 툴과 또 이 포크 툴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또 살짝 또 한번 눌러주게 되면 또 이렇게 수축시켜 주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죠. 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은 블로트 기능을 이용해서 마우스를 좀 더 크게 해서 그죠. 또 이렇게 블룩하게 또 만들어주는 그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어목 효과 또 볼록 효과 그런 거 부분이어서 뭔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크게 만들어 준다거나 여기도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크게 만들어 줘야 되고 싶다거나 이런 경우일 때 아니면 작게 또 이런 부분들 그죠? 요럴 때 이제 이 포커 블로트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해 주면 되고요. 그죠? 기능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서도 또 우리 도구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음, 변형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은 그 주변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변이 같이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나는, 내가 변형하고자 하는,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나는 이 팔 부분만은 바뀌고 싶다. 그리고 또 이쪽 부분에서는 안 바뀌고 싶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변형을 안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 도구 중에서 프리즈 마스크 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즈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바뀌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 부분은 그죠? 그리고 워퍼 툴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만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들 그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들은 고정시켜 놓고 나는 변형을 주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프리즈 마스크를 사용해 주면 되고요. 다시 프리즈 마스크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도우 마스크를 이용해서 다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한꺼번에 다 지워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은, 여기 또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마스크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넌 눌러주게 되면은, 그죠? 또 한꺼번에 또 지워지게 되고요. 그죠? 또 여기도 마스크가 이렇게 프리즈 마스크가 진행되었을 때 또 이렇게 선택하고 반대로 인버트 한다거나 이렇게 반대로 그죠? 또 한 번 더 눌러주면 다시 반대로 전체를 다 지정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그죠? 다시 넌 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마우스로 드래그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죠? 또 여기도 이렇게 하고 또 이쪽도 이렇게 뭐 그죠? 이런 부분들 그죠? 뭐 자유롭게 또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울 때 또 마스크 툴로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죠? 회오리 바람이듯이 트윌 클락와이즈 해서 그죠?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거 지금 털이 이렇게 회전되어 나간다라는 거 여기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다른 예제 이 머리를 곱슬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 또 변형시키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부분일 때 스무스 툴 그죠? 또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또 해주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형을 좀 더 과격하게 됐다거나 이럴 때 한 번씩 그죠 눌러주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시 되돌리는 거 여기도 리컨스트럭트 툴 또 여기도 있습니다. 또 이걸 이용해서 다시 변형시켰는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준다거나 또 이런 것들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오른쪽에 프라프티 패널에서 단계별로 조절해 줄 때 리컨스트럭트 선택해 주게 되면은 여기 리버트 리컨스트럭트 해서 앞 단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가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분 펭귄 제가 바뀌었잖아 그죠? 이 부분들이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돌아오는 그 단계를 통해서 해줄 수도 있고요. 그 이전 단계로 되돌아올 때 또 여기 도구에서 해줄 수도 있고 그죠? 완전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리스토어 올 그죠? 이 부분을 또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자연스럽게 그죠? 마우스 이때는 마우스의 터치 감각으로서 그죠?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이 내가 이렇게 변형을 줬느냐 여기 보면은 또 선이 나타나잖아 그죠? 메쉬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죠? 재미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죠? 그래서 펭귄이 뚱뚱하게 바뀌었습니다. 다 됐으면 오케이 해주면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복사한 거 원본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달라진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 인물을 해보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또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 도구 리퀴파이라고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다듬는 우리 기능, 우리 포토샵에서의 리퀴파이 기능이었습니다. 필터 메뉴에서 리퀴파이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자꾸 연습해 보십시오. 연습해 보면 자연스럽게 마우스 감각도 익히게 되고 기능들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실습 해보기, 리퀴파이 사용하기, 우리 또 실습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뚱한 펭귄 만들기는 했으니까 펭귄 만들기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얼굴 다듬어 주는 부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뭐 실습 그 이미지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얼굴, 여러분들 사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저는 실습해보기 얼굴, 그죠? 여기 얼굴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얼굴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죠? 그죠? 어, 그 예제에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변화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강호동 사진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런 연예인 사진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가는 공개되는 부분에서는 사진들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심하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실습용으로만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진 이렇게 심플로 실습 파일로 제시할 때는 조심스러운데 항상 우리 수업에 사용이 되는 파일들은 우리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역시 원본 하나 복사해서 그죠? 한번 이 얼굴 강호동 얼굴이 조금 사각형으로 좀 넓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부인 얼굴에서는 가려만데 그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맞추어서 얼굴 변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터에 가서 리퀴파이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얼굴 부분 우리 컨트롤 키 플러스 키 눌렀고요. 스페이스 바로 화면 이동해서 이렇게 당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포워드 워프 툴 그죠? 이렇게 선택해서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얼굴이 또 같이 변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굴은 조금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프리즈 마스크 이용해서 얼굴은 이 얼굴 이목구비 쪽은 조금 바뀌지 않도록 그죠? 이쪽은 이렇게 또 이렇게 색칠을 하고요. 그리고 포워드 이용해서 당겨 보겠습니다. 턱도 좀 당기고 볼도 많이 당기고요. 그죠?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 느껴지나요? 살짝 살짝 그죠? 다시 도우로 얼굴 지우고 보면은 그죠? 그리고 눈도 이게 블러드 툴 이용해서 조금 더 줄여서 조금 이게 그죠? 약간 크게 여기도 약간 크게 요 눈 부분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도 코 부분도 약간 그 다음에 또 입 부분도 그래서 입 부분 조금 그죠? 입도 조금 보통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리고 다 됐으면 오케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좀 그죠? 자연스럽게 더 잘 해보십시오. 그죠? 제가 이렇게 조금 수업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자, 오케이 해서 그죠? 조금 이미지가 여기 얼굴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죠?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그죠? 여러분들 요쪽 부분도 그죠?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느낌이 확실하게 달라졌죠, 그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얼굴이 조금 부인보다 조금 어둡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하게 좀 만들어주는 우리 다치 툴을 이용해서 살짝 살짝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약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느낌이 오나요? 그죠? 조금 제가 요 부분에서 조금 그런데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웠던 기능들 또 이렇게 우리 이 힐링 그죠? 복구 툴, 스파 힐링 브러쉬 툴 이용해 가지고 여기도 조금 더 확대시켜서 그죠? 요 부분에서 그죠? 약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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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부분도 살짝 살짝 이렇게 그죠? 또 이렇게 어, 여기도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또 조절해 주는 부분들 그죠? 이런 것들 자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십시오. 여기도 이마도 약간 이렇게 그죠? 이런 부분들 그죠? 음,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얼굴 다듬는 거 또 이런 것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포토샵 버전이 이제 더 나아지면서 그죠? 확장되면서 이런 얼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쉽고 더 간단하게 또 그러면서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포토샵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몰라서 지금은 이제 이전 버전, 나전 버전일 때도 할 수 있는 또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한번 했었고요. 다시 한번 복사해서 그죠? 또 비교 한번 하자면은 그죠? 지금은 낮은 버전일 때도 그냥 그전 버전부터 지금까지
포토샵에서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던 방법이고요. 그죠? 그리고 포토샵 버전이 CC 버전으로 들어오면서 CC 2015 버전부터일 것 같은데, 그죠? 리퀴파이 들어가 보면은, 그죠? 페이스 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스 툴. 페이스 툴일 때는 얼굴의 그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얼굴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은, 그죠? 마우스를 제가 위치시키면은 얼굴에서 이렇게 얼굴의 이 가의 얼굴 전체, 그죠? 얼굴 윤곽, 입, 코, 눈 이렇게 나오죠. 막 조절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만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금 제가 하는 거 보이나요? 얼굴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보여지죠? 입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그죠? 입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점에서, 그죠? 마우스 달라지는 부분을 보면 됩니다. 약간 회전도 이렇게 시켜줄 수 있고, 여기 눈도, 그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죠? 약간 내려오도록, 그죠? 여기 보면은 눈이 약간, 그죠? 그리고 눈동자도 약간 크게 이렇게 자동으로, 그죠? 조절해주는 부분. 여기도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오고, 약간, 약간씩, 그죠? 여기 코 부분도 약간, 그죠? 여기 조절, 그죠? 입 부분도 약간, 그죠? 약간 위로, 그죠? 웃는 부분, 그죠? 여기 얼굴도 여기서 약간, 여기서 이 부분도 약간, 그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절해주는 부분, 그죠? 느껴지나요? 이렇게 페이스 툴이라는 부분이 또 추가가 되어져서 또 이렇게 마우스만으로 자연스럽게 또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페이스 툴과 또 안 되면은 이제 이 포워드 툴, 그죠? 이런 부분들 또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살짝 살짝, 그죠? 또 이렇게 옮겨 주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오케이.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그냥 일반적인, 그죠? 포워드 툴 이용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페이스 툴 이용한 부분, 또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그죠? 또 차이 나죠. 요 볼 부분, 요 부분도 조금 더 조절해도 괜찮겠다, 그죠? 그렇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습 예제에서도 제가 두 가지 방법 제시했는데, 여러분도 두 가지 각각 한번 해서 또 이렇게 이 리퀴파이 기능을 이용해서 재미있고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전 이미지와 이렇게 비교할 때 레이어를 복사해서 레이어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죠? 설정 또 숨기기 표시하면서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캔버스 크기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예제,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캔버스 크기를, 이 작업화면의 크기를 확대시켜서 before after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 또 그렇게 캔버스 크기, 그죠? 음, 우리 여기 또 예제 심플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때 이 캔버스 크기를 내가 확대시켜서 이존 이미지 또 변화된 이미지를 내가 살펴보고 싶다 한 화면에서, 이럴 때는 우리 이미지 메뉴에 가서 캔버스 사이즈, 그죠? 작업 화면을 확대시켜 주는 부분, 이미지 그 자체를 우리가 축소시켜 줄 때 확대할 때 이미지 사이즈,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죠? 캔버스 사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유대수가 500이니까, 그죠? 양쪽으로 500, 500. 그래서 여기에 1000. 여기 릴레이티브가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은 확장이 되는 크기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단위 픽셀로, 그죠?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캔버스 크기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오케이. 그래서 양쪽으로 우리가 500, 500 커졌습니다. 화면을 약간 또 축소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죠?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작업하면 우리 확대시켜 주는 거, 이미지 메뉴에서 캔버스 사이즈, 그죠? 음, 그리고 항상 크기를 할 때는 이 단위, 그죠? 이 단위를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죠? 픽셀 했었습니다. 그죠? 이미지 전체의 크기를 조절할 때, 혹은 어, 축소 확대할 때, 그죠? 이미지 사이즈 가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이미지 크기 확대 축소시켜주는 그 부분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혹여나 과제 낼 때 용량이 너무 크다거나 이럴 때는 단위 부분과
이 크기 부분과 리졸루션 이 부분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죠? 항상 단위는 픽셀로 우리 컴퓨터 내부에서는 픽셀로 이렇게 잡아두시는 거 좋고요. 그죠? 여기 용량도 나오니까 요 용량을 보면서 그죠?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500으로 이렇게 잡았더라면 용량이 확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크기에서도 아까 1500이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위드스 하이트 부분을 내가 따로따로 값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앞에 연결고리 한 번 한 번 눌러줄 때마다 연결되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이 크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로를 줄이면은 세로도 따라서 같이 바뀌도록 한다거나 이럴 때는 요런 표식 이게 연결고리거든요. 이게 체크가 되어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한쪽만 줄여들어도 또 상대적으로 이제 가로 세로의 비가 같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떨어져 있으면은 따로따로 해주는 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식들도 한번 좀 눈여겨봐 두시고 그죠?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더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얼굴 원본 여기에서 선택해서 그죠? 여기에서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동시켜 주고요. 그죠? 그리고 동일하게 원본 놔두고 그죠? 그래서 Alt키 누르고 무브 툴일 때 Alt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복사. 그래서 또 하나 더. 또 Alt키 누르고 또 드래그 해서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앞쪽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원본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죠? 항상 이렇게 비교할 때는 원본 놔두고 또 이렇게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 선택하고 필트 리퀴파이 가서 그죠? 여기서 조금 더 확대 스페이스바 눌러서 당겨주고요. 그죠? 조금 얼굴 전체를 볼까요? 그죠? 그리고 베이스 툴 그죠? 그래서 얼굴 더 가늘게 이미 얼굴이 많이 가늘어져서 그죠? 여기서 이미 많이 다듬었는 얼굴입니다. 이런 쪽의 얼굴들은 그죠?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다듬어 봤습니다. 여기 눈매 쪽도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약간 입술을 더 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마우스 위치하면은 달라지는 부분 나오니까 그죠? 또 조금 더 입술을 작게 그죠? 코도 약간 인중을 조금 내려왔게 그죠? 머리 파마 여기에서 우리 트윌 클락 와이즈에서 그죠? 이렇게 그죠? 좀 더 거불하게 또 이렇게 그죠? 자연스럽게 됐나요? 뭐 그죠? 그리고 나서 오케이 확실히 달라진 거 느껴지죠? 그래서 가운데가 원본 그죠?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거는 조금 더 빵빵하게 해볼까요? 리퀴파이 들어가서 또 화면 확대 여기에서는 여기도 페이스 툴 이용해도 되고요. 그죠? 페이스 툴 이용 그죠? 또 이렇게 아니면은 우리 기존 방식 포워드 워프 툴 그죠? 이용해서 또 살짝 당겨주는 부분 아이고 제가 너무 과도하게 당겼습니다. 그러면 리컨스트럭트 이용해서 그죠? 다시 되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포워드 살짝 그죠? 아니면은 페이스 툴 그죠? 페이스 툴도 이용해서 그죠? 여기 입술에서 조금 그죠? 올라 그죠? 오케이 그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이상해졌는데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마우스 이 클릭 또 드래그만으로 이렇게 변형을 주니까 그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면서 그죠? 또 여러분들은 또 더 유용하게 또 더 자연스럽게 한번 또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인물 보정으로 우리가 또 실습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 리퀴파이가 꼭 이런 인물에서만 적용이 되느냐 아닙니다. 어느 쪽에나 우리가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
다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활용해 주는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 해보기 예제, 실습 해보기 예제 2번에 보면은 나만의 스탬프 이미지 만들어 브러쉬로 등록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브러쉬, 우리 브러쉬 툴로 자유롭게 드로잉 하면서 이미지 만들어주는 우리 브러쉬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 브러쉬를 가지고, 브러쉬 종류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기존의 거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 줄 수가 있지만, 또 나만의 브러쉬를 만들어서 등록해서 또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도장, 그죠? 요거 하나 만들어서 브러쉬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우리 오늘 배웠던 리퀴파이 이 기능을 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화면을 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 파일에 가서 뉴, 그죠? 새 화면 나옵니다. 오른쪽에서 우리 위더스 300, 그죠? 그리고 하이트 300 단위 픽셀로 맞춰주고요. 리졸루션 조금 더 정밀하게 해주기 위해서 200으로 줬습니다. 300, 300, 200. 그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리졸루션을 100에서 200 정도, 그죠? 200 정도, 그죠? 이렇게 주면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보통은 한 100 내외도 괜찮고요. 한 150, 그죠? 조금 나는 어떤 좀 그래도 섬세하게 가지고 싶다 이러면 한 200 정도, 그죠?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이트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만들어 둔 거가 이렇게 뜨네요, 그죠? 자, 그리고 레이어 하나 새로 추가시켜서 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엘립티칼 마키 툴, 그죠? 그리고 가운데에서부터 정원, 우리 이럴 때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Alt 키 눌러주면은 정원, 그리고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Shift 키 누르고 Alt 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선택된 요 이미지의 테두리, 그죠? 에디트 메뉴에 스트로크 갑니다. 그래서 테두리 4픽셀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또 실습하면서 그죠?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문제 제시해 준 대로,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4픽셀이고 색깔은 이때 브러쉬로 등록할 거다 그러면은 색상은 뭐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브러쉬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선택하는 색깔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무슨 색깔 상관없는데 우리는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까만 지정해주고 오케이.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1이라고 이름 주겠습니다. 큰원 할까요? 이게 큰원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원의 테두리를 약간 울룩불룩하게 그죠?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필터에 가서 리퀴파이 선택을 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그죠? 여기에서 우리 포크 툴 이용해서 한번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약간 이 원이 그죠? 꼬라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블로트 툴 이용해서 또 이렇게 그죠? 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죠? 어떤가요? 이렇게 그죠? 원이 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죠? 뭐 답은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부분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좀 이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그죠? 여기서 리컨스트럭트 아니면은 아래쪽에 여기에서 그죠? 리컨스트럭트 이용해서 단계로 다시 이전 상태 여기 돌아온다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죠? 돌아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오는 단계 지금 요쪽에서 제가 수정했던 부분들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아니면은 또 리스토어 올 해가지고 다시 해도 되고요. 그죠? 저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이 복사. 안에 작은 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죠? 복사해서 요거는 작은 원. 그죠? 그리고 컨트롤 T 크기를 줄여줍니다. Shift Alt 같이 눌러서 역시 가운데에서부터 정원으로 그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진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 보면서 그죠? 조절해 주면 되겠죠. 가운데에서부터 정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 조절하고 더블 클릭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에서 뺑 돌아가면서 이제 글자 적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이어 새로 하나 추가시켜 주고요. 그리고 우리 쉐이프 툴에서 엘립스 툴, 그죠? 패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패스, 그죠? 이 글자가 찍히는 그 방향만 할 거기 때문에 그죠? 조금 더 화면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운데에서부터 하기 위해서 그죠? 가운데 클릭 시프트 알트 눌러서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적당껏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아니 근처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자 쪽에서 우리가 또 회전 또 크기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적당한 그 근처로 갔을 때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리고는 이제 패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글자 테두리 돌아가면서 그죠? 그래서 타입 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테두리 여기 가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달라지는 물길 부분 나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시작점이니까 여기에서 클릭해서 이제 글자가 너무 크게 잡혀졌네요. 그죠? 글자 조금 더 작게 해볼까요? 한 14포인트로. 그리고 경북대학교 경북 먼저 적고 내셔널 유니버시티 그죠? 먼저 적고 글자체 글자 크기 그죠? 여기에서 글자체 여러분들이 보고 마음에 드는 글자체 그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여기 위치시켜서 한 번씩 이렇게 봤을 때 그죠? 그죠? 글자체는 뭐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그죠? 글자 크기 그죠? 글자 크기에 따라서 다 보여지기도 하고 또 가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12로 하니까 14는 또 크고 그죠? 14에서 글자 이 간격 이때 우리 이 캐릭터 패널에서 그죠? 글자 사이 간격 좁게 그죠?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조금 더 넓게 요 사이즈를 그럼 조금 더 크게 해서 그죠? 요 부분들을 적절하게 맞춰 주면은 그죠? 되게 글자 크기와 그죠? 글자 사이 간격 그죠? 여기서 50 또 가려지네요. 그죠? 그러면 30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로 맞췄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뺑 돌아가는 요런 부분들이 보여지도록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글자가 경북을 난 앞쪽으로 오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죠? 우리 컨트롤 T 회전시켜 주는 부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켜 주면 됩니다. 그죠? 우리 회전하는 부분 있어서 경북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뺑 돌아가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걸로 그죠? 다른 글자를 또 넣어도 되고요. 그죠? 뭐 글자체 또 글자에 대한 속성들 그죠? 또 여러분들 또 원하는 대로 또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는 안쪽에는 이제 여러분들 학번 이름 그죠? 여기에 학번 이름은 바깥쪽 글자는 또 다른 글자 듣더라도 여기에는 학번 이름은 그죠? 여러분들 이름으로 해주세요. 안쪽에 적고 싶다. 여기 안쪽은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 적어줍니다. 클릭을 하니까 또 이러면서 그죠? 패스가 잡혀져 있으면은 여기 엘립티칼 요게 그죠? 우리 엘립스 그죠?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원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잡혀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 보이게 하고 이제 숨겨주고 글자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학번 왼쪽으로 해서 여러분 학번 이름 그죠? 해주면 되겠습니다. 줄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역시 여기 캐릭터에 가서 여기 이 줄 간격 그죠? 줄 간격은 항상 글자 크기와 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글자 크기. 그죠? 여기는 가운데로 역시 가운데가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글자 크기, 글자체 또 얼마든지
그죠? 안쪽에서 있을 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조절점에서 크기 여기서 조절 또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죠? 위치 이동. 그죠? 컨트롤 키 눌러주면은 또 이런 조절점 요 부분만 또 이렇게 가능한 거죠. 또 이렇게 다 됐으면 또 다 보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무브 툴을 이용해서 그죠? 약간 위쪽으로 또 이렇게 이동도 시켜줘도 되고요. 그죠? 무브 툴또 선택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포토샵의 이런 어떤 기능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는 또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이 도장 그죠? 어떤 우리 우체국에서 찍어주는 도장처럼 우리 예전에 도장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옆에 약간 이렇게 물결무늬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브러쉬 툴로 그래서 새로 레이어 추가 브러쉬에서 약간 거친 느낌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브러쉬 중에서 드라이 재질 중에서 연필 뭐 이게 목탄 궁극의 팔레스 크릴에 그죠?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유롭게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저는 요거 파스텔 요거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크기 약간 줄여서 그죠? 드래그 100까지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죠? 투명도를 조금 주겠습니다. 조금 연하게 그죠? 투명도를 조금 주고 그리고는 이제 또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지우개 그죠? 지우개를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찢어진 느낌 뭐 그죠? 지우개는 부드러운 원으로 해서 그죠? 지우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플로우를 그죠? 여기 낮게 잡아줍니다. 그죠?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는 살짝 그죠? 하면은 지워진 느낌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플로우가 낮을수록 그죠? 그죠? 여기 조금 여기 오파시티를 조금 더 줄까요? 60으로 그죠? 주고 여기 지워진 느낌 그죠? 이렇게 그죠? 약간 조금 더 컨트롤 T 해서 조금 더 크게 회전 이렇게 시켜줘도 위치 이동 시켜도 되고요. 그죠? 우리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죠? 나왔습니다. 음, 항상 실습할 때는 한 번만에 완성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그대로 주어지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 그죠? 그래서 기능을 먼저 이렇게 익히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해보면서 완성품을 그죠? 가지도록 하십시오. 한 번만에 완성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죠? 항상 몇 번 연습해야 됩니다. 항상 도구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따라하면서 한번 했으면은 그죠? 이 한 번으로 난 다 됐다 하지 말고요. 다시 한 번 더, 두 번, 세 번 반복하십시오. 그래야지 더 나은 어떤 게 나오게 되고 기능들도 또 확실하게 또 내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최종 할 때 이 크라프트를 이용해서 그죠? 빈 여백이 없도록 그죠? 이미지만이 딱 영역을 차지하도록 그래 필요 없는 그가 져서 괜히 크기를 크게 잡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 딱 맞게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크라프툴은 이미지 잘라내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크라프툴 이용해서 이 바깥쪽 부분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크기 이미지에 맞도록 딱 해주고 다 됐으면 엔트 됐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야는 야대로 나는 포토샵 이미지로도 또 저장을 시켜 주시고요. 그죠? 요거는 나는 이제 브러쉬로 등록하고 싶다. 이럴 때에 에디터 메뉴에 가서 Define 브러쉬 프리셋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브러쉬 네임 그죠? 여러분 이름으로 그죠? 내 도장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으로 적으십시오. 그죠? 내 도장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해주게 되면 이제 브러쉬로 등록되어졌습니다. 브러쉬 선택을 하고 여기 가서 우리 브러쉬 종류에 가면은 그죠? 마지막에 그죠? 이렇게 브러쉬가 등록이 되어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러쉬로 등록된 거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사용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예제했던 부분들 그죠? 여기에서 그죠? 나는 내 브러쉬 하나 찍어주고 싶다. 추가해서 내가 만들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브러쉬 색상 선택을 하고
찍어주면은 이렇게 그죠? 내가 만들었는 거란 의미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디든지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이미지가 되든지 그죠? 여기에도 내가 아까 제 했는 부분이어서 나는 내 도장 하나 찍어주고 싶다. 그죠? 여기도 보면 우리 보면은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그죠? 컨트롤 Z 항상 레이어 추가 그죠? 레이어 추가 선택 컨트롤 T 이용 여기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또 이렇게 크기나 뭐 조절 가능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 요거를 하나로 예주를 하지만은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또 이런 도장을 만들어서 그죠? 브러쉬로 등록하고 이미지에서 또 이렇게 활용해 주면은 또 유용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등록해 주는 부분 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죠? 그리고는 요거는 또 요거대로 또 이미지 여러분들 저장시켜 놓으십시오. 그죠? 세이브 들어가서 여러분들만으로 또 저장. 그죠? 내 도장. 뭐 이렇게 이름 시켜서 포토샵은 포토샵대로 또 이렇게 저장시켜 놓고 그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죠? 아니면은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PSD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요게 JPG로 그죠? JPG로 저장하고 싶다. JPEG 들어가서 JPG 또 이렇게 저장 그리고 JPG 옵션에서 최대값 그죠? 우리 맥시멈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저장시켜서 하나의 단독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브러쉬 종류로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새롭게 배운 기능 리퀴파이 기능 그죠? 리퀴파이가 인물에서도 이미지를 다듬는 거가 되지만은 또 이런 일반적인 또 이런 부분으로도 사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적용시켜 주시고요. 리퀴파이 또 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배웠던 포토샵 기능을 이용해서 또 우리 이미지 샘플 그죠? 하나 만드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